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육상 육식 동물로 알려진 스피노사우루스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은 너무 닮아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두 공룡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티라노사우루스와 알로사우루스인데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공룡이 생소한 친구들은 저처럼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오늘 확실하게 이 두 공룡을 비교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시고 저 따라오세요. Follow me. 공룡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이름 티라노사우루스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식공룡의 최강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름 속에 담긴 뜻 자체가 폭군 도마뱀입니다. 매우 크고 무거웠던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목뼈가 S형을 이루고 있지만 다른 수각류에 비해 짧고 머리뼈는 다른 수각류에 비해 튼튼하고 큰 근육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어금니 하나에 걸리는 힘만 최대 6톤 정도로 사냥감의 뼈까지 부수어 먹었을 거라고 하니까 무시무시하죠? 거기에다 이빨은 두껍고 가장자리가 까끌까끌해서 사냥감의 살을 찢을 때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압도적인 턱 힘을 가진 데다가 후각까지 뛰어나 그야말로 초육식성 공룡이라고 불리는데요. 후각이 뛰어났다고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두개골안 뇌 공간을 CT 스캔으로 촬영한 결과 냄새를 맡는 후각 신경구가 뇌 전체에 비해 크기 때문이죠. 두 발로 이족 보행을 하는 거구의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거대한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꼬리가 길고 무거웠으며 뒷다리도 매우 크고 강력했어요. 그런 반면 앞발은 몸집에 비해 매우 작아서 사냥감을 제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뼈의 가동 범위와 근육이 붙은 방식을 참고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앞발은 웅크리고 앉은 자세에서 몸을 지탱하고 일어날 때 유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티라노사우루스와 비슷하게 생겨서 공룡이 생소한 친구들은 혼동하기 쉬운 공룡이 있습니다. 바로 알로사우루스인데요. 알로사우루스는 수각류 공룡 중 비교적 초기에 알려진 공룡 중 하나로 그동안 여러 영화나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알로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살기 전에 북아메리카에서 살던 육식공룡이에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우선 크기. 둘이 나란히 놓고 보면 티라노사우루스가 알로사우루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 길이는 알로사우루스가 훨씬 길어요. 손가락의 개수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티라노사우루스는 2개, 알로사우루스는 3개예요. 일단 이 정도 차이만 알고 있어도 알로사우루스와 티라노사우루스를 구분할 수 있겠죠? 알로사우루스는 후기 쥐라기를 대표하는 큰 육식공룡인데요. 알로사우루스라는 학명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로 특별한 도마뱀 또는 이상한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큰 머리와 수많은 예리한 이빨을 가졌던 이족보행 육식공룡 알로사우루스. 두개골과 이빨의 비율이 다른 수각류에 비해 비교적 잘 맞는다고 하는데요. 뼈의 크기와 비례하지는 않지만 각 치골에는 평균적으로 16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고 두개골의 뒤로 갈수록 짧고 가늘어지며 굽었다고 하는데요. 이빨 끝은 모두 톱니 같았대요. 또 평생 이갈이를 하면서 새로운 치아가 생겨났기 때문에 현재 화석으로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이제 알로사우루스 앞면 두개골을 좀 살펴볼까요? 눈의 위와 앞에는 한 쌍의 뿔이 있었는데요. 이 두 뿔은 눈구멍의 안쪽 벽을 이루는 누골뼈의 연장이며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뿔은 케라틴질 막으로 덮여 있어서 깨지기가 쉬웠을 거라고 해요. 알로사우루스의 두 뿔은 주로 눈을 가리는 차양 역할, 구애용으로 사용됐고 가끔 같은 종끼리 싸움할 때 이용됐을 거라고 추측하는데요. 두개골 천장 뒤쪽에는 티라노사우루스과에서도 볼 수 있는 등줄기가 있었습니다. 알로사우루스의 앞다리도 뒷다리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앞다리에 붙어있는 손가락 3개에는 길고 강력하며 날카로운 뾰족한 발톱이 나 있었습니다. 손목뼈에는 발월상 연골판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둥근 뼈와 평평한 뼈가 만나 관절을 이룰 때
바깥쪽에 생기는 빈 공간을 채워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물입니다. 이는 미니랍토라와 같은 다른 수강류 공룡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특징이죠. 알로사우루스는 생존 당시에 대형 포식자로서 먹이 사슬의 최고점에 있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로버트 T. 바커는 알로사우루스에게서 턱 근육의 축소와 목 근육의 증대, 극단적으로 크게 벌릴 수 있는 입의 형태를 발견했는데요. 이는 신생대 육식동물인 스밀로돈이나 호모테리움과 비슷한 적응 형태였습니다. 검치가 없긴 했지만 목과 턱의 적응 형태를 보고 공격이 가능했다고 본 것이죠. 외관상 짧은 이빨은 작은 톱니 같은 모양으로 위턱에 나 있는 톡과 같아 먹이를 몰아넣는 역할을 했고, 이런 턱의 형태는 더 큰 먹잇감의 힘을 뺄 목적으로 가차없이 내리배는 공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비록 턱 힘은 약했어도 목 근육이 단단하고 턱을 손도끼 형식으로 사용해서 상대의 등을 내리쳐 뼈를 박살내며 사냥했음을 보여주는 화석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알로사우루스는 무리를 지어서 조직적으로 채 덜 자란 아성체나 소형 용각류, 조각류, 검룡류와 같은 대형 초식 공룡을 사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988년 그레고리 폴의 기록에 따르면 알로사우루스는 무리를 짓는다는 가정하에도 완전히 다 자란 용각류의 상대는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알로사우루스의 꼬리 척추 일부에 스테고사우루스의 꼬리 가시가 들어맞는 구멍이 나 있고, 스테고사우루스 목에는 알로사우루스의 주둥이를 의미하는 U자형의 상처가 난 알로사우루스가 스테고사우루스를 공격하는 극적인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한편 알로사우루스는 다 자란 개체보다 어린 개체 사냥을 선호했다는 가설도 있는데요. 용각류 공룡 화석에 난 알로사우루스의 이빨에 꼭 맞는 스크래치와 용각류 뼈와 함께 발견되는 알로사우루스 이빨로 미루어 보아서 알로사우루스는 새끼나 아성체 용각류 공룡들을 산채로 잡아먹거나 시체를 청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공룡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육식 공룡의 최강자 티라노사우루스. 이와 언뜻 닮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보다는 작고 살았던 시기가 달랐던 알로사우루스. 이제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두 공룡 모두 여러 영화나 다큐멘터리 손님으로 나온다는 공통점은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배운 친구들답게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